자, 오늘은 실력 문제 양성, 실력 문제 완성 2번 여기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평가 문제 조금만 풀고 숙제 내드리고 끝낼게요. 자, 1번의 계산 결과가 얼마인지를 구해보세요. 자, 이거 하려면 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괄호 먼저 해야 돼요. 그죠? 괄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나눗셈 여기 해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이 둘이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4야. 그 다음에 여기는 7 곱하기 2니까 여기도 14네. 그죠? 14 빼기 14네. 14 빼기 14면 얼마예요? 0이죠. 0. 정답은 0이 되더라. 자, 하나의 식을 세우시고 계산해 보십시오. 자, 하나의 식을 세운다라는 거에 의미가 뭐였어요? 말을 잘 읽어봅시다. 77에서 5와 9의 곱을 뺐어. 그 다음에 얘를 4로 나눴어. 그 다음에 1로 더했어.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말대로 한번 써보는 거야. 이거 아직 정답 아니에요. 77에서 5 곱하기 9 한 거를 빼고 저 나눗셈 기호 또 가져와야 돼요. 잠깐만요. 금방 가져올게요. 제가 나눗셈 기호 좀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맨날 가져온다는 거 깜빡하네. 동영상 시작하고 가져와. 오케이, 나눗셈 기호 가져왔어요. 자, 나누기 4하고 더하기 1 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해 버려. 그러면 우리는 77에서 5와 9의 곱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가로로 싸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괄호로 싸주면은 77 빼기 45 하면은 32 나누기 4 하면은 8 더하기 1이니까 답은 9가 되네요. 정답은 9다. 자, 3번. 계산이 틀린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바르게 계산한 값. 자, 둘 다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얘는 64. 2 곱하기 4니까 8이니까 64 나누기 8은 88, 64니까 8이잖아. 근데 얘 128이라고 잘못 계산했죠. 얘는 계산을 아마 계산 진짜 이상하게 했네요. 아마 이렇게 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거나 보라가 계산을 잘못했고요. 보라가 제대로 계산한다면 정답은 8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4번 한번 해볼까요? 42명이 버스에 탔어. 근데 정류장 2번 정류장에 9명이 탔고 14명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가 몇 명이 탔을까? 자, 이거 굉장히 쉽네요. 후딱후딱 만들어 봅시다. 42명이 있었는데 9명이 탔다라는 건 9명이 늘었다는 거니까 더하기 9를 해줄게요. 그런데 14명이 내렸다는 건 결국 14명이 버스에서 없어진 거니까 빼기 14 해주면 되겠죠. 자, 더하기 빼기 문제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준다든가 혹은 순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냥 차근차근 계산하면은 42 더하기 9 하면 51, 51 빼기 14면 37. 그러면 지금 버스에는 37명이 있더라 라고 우리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한 명이 종이학을 1분에 3개씩 접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종이학을 1분에 3개를 접는데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이학을 144개를 접으려면 몇 분이 걸리는가?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6명의 사람이 있어요. 6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6명의 사람이 접을 수 있는 종이학은 6 곱하기 3인 거죠. 1분의 6 곱하기 3만큼을 접을 수 있는데 우리는 144개를 접을 거고요. 이 144개를 접는데 얼마나 걸리냐? 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144를. 그럼 144를 18로 나눠주는 거야. 144를 18로 나눠주면요. 8 나와요. 8. 그러면은 8분 걸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8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 아무거나 알맞게 넣어보세요. 자, 7을 만들어야 돼요. 7. 계산 결과가 7이 돼야 되고요. 요 괄호 안에는 더할 거니까, 얘네들끼리 더할 거니까 요건 미리 1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40 빼기 3 했는데 지금 37이 되겠죠. 그러면 37.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정답을 모릅니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더하기 빼기면은 이렇게 37이라 생각하면 되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만 안 그럴 수 있죠. 37이면은 어떻게든 11이랑 뭔가 해서 7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더하기나 빼기는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 만약에 곱하기를 넣는다면요. 자, 여기 계산한 11과 여기 3을 같이 계산하겠죠? 그러면 33이 될 거고 40에서 33을 뺄 거니까 7 나오는 게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여기다가 곱하기를 넣어야 돼요. 곱하기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번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자, 계산을 좀 해야겠네요. 이거는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9 더하기 52, 61 빼기 7이니까 5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은 54. 그 다음에 니은은 31 빼기 13 하면은 18 더하기 6이니까 24.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 안에를 먼저 계산하면 12 더하기 4니까 16, 28 빼기 16이니까 12. 그 다음에 리을은 가로 안에를 먼저 계산하면은 15니까 15 더하기 6은 21. 자, 그러면은 계산은 다 했습니다. 큰 것부터 기호를 쓰면 되죠. 기억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4개의 기호를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번도 풀어봤고요. 8번 떡볶이 4인분을 만들 건데 떡볶이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떡도 필요하고 어묵도 필요하고 계란도 필요합니다. 자, 10,000원으로 재료를 총 만들어서 살 건데 자, 필요한 재료를 사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자,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떡볶이 4인분을 만들 거니까 뭐 승환이 같이 떡을 많이 먹을 사람도 있고 조금 적게 먹을 사람도 있지만 떡볶이가 4인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떡도 4인분 필요하고 어묵도 4인분 필요하고 계란도 4인분 필요할 거야. 슈퍼에 가서 4인분씩만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 그럼 재료비가 3,500원에다가 곱하기 2 해야지 4인분 나오겠죠. 이게 떡볶이 4인분 값. 떡볶이에서 떡 4인분 값. 떡이 3,500원이니까. 그 다음에 어묵은 4인분에 1,200원이니까 그냥 일단 1,200원 더 할게요. 그 다음에 계란은 8인분에 3,000원인데 우리 8인분까지 필요 없습니다.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떡볶이에 계란을 많이 넣으면 너무 맛이 없지 않나? 그러면 4인분만 필요하니까 3,000원치의 4인분에서 절반만 살 거야. 자, 이렇게 하면은 떡볶이를 필요한 재료 떡, 어묵, 계란을 딱딱딱 4인분씩만 샀을 때 가격이 나왔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거를 그러면은 10,000원을 주고 남은 돈, 거스름돈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떡볶이 산 재료값을 10,000원에서 빼줘야지 남은 돈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7,000원, 8,200원, 1,500원, 9,700원이니까 정답은 300원이 남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왼쪽에 계산을 해놓은 게 있고 오른쪽에 계산을 할 게 있는데 왼쪽이 더 크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 왼쪽을 구해야 돼. 이 왼쪽을 먼저 구하려면 여기 나누기 먼저 해주고 더하기 해주고 빼기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63 나누기 7은 7, 9, 63이니까 9. 그러면은 26 더하기 9 하면 35. 35에서 5 빼면 30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숫자가 30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숫자들, 왜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30보다 작은 애들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를 계산한다면 여기 계산할 때도 그러면 얘는 여기 먼저 하겠죠. 그럼 4, 6에 24니까 24 더하기 얼마인 숫자가 30보다 작으려면 결국 29가 제일 큰 숫자잖아. 그죠? 그러면 29부터 1까지 돼. 29부터 5, 4, 3, 2, 1이니까 총 5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0번. 어떤 수를 3으로 나누고 2를 뺐더니 2가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자, 어떤 수인지 뭔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를 3으로 나누고 2를 뺐더니 2가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거 반대로 계산해야겠죠. 2에다가 2를 더하고 뺐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눴으니까 다시 3을 곱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식을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계산 순서가 여기가 먼저 돼버리죠.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우면 안 돼. 식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더한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2 더하기 2는 4니까 4 곱하기 3은 12가 나오네요. 정답은 12. 이 문제 풀 때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 가로 씌워 이거 여기다가 가로를 씌워주시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실력 완성 문제 2번 풀어봤고요. 단원평가 문제 조금만 풀고 오늘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원평가 문제 2회 1회는 저랑 풀 거고 2회에 있는 문제들이 좀 숙제로 나갈 거예요. 자, 단원 마무리 평가 1회. 자, 우진이네 반이 있고요. 남학생이 16명, 여학생이 1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9명이면은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은 몇 명이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 남학생 16명, 여학생 15명이고 안경을 쓴 학생은 남자, 여자 합쳐서 안경을 쓴 학생이 9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남자 학생이랑 여학생을 더해줘야 돼요. 그럼 16 더하기 15. 그 다음에 여기서 안경을 쓴 학생이 9명인데 안경을 쓰지 않는 학생을 구할 거니까 여기서 안경을 쓴 학생을 빼줘야 되겠죠? 16 더하기 15 빼기 9 하면은 22네요. 31 빼기니까 22명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요. 2번 지혜는 쿠키를 한 판에 14개씩 5판 구웠습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7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상자에 들어있는 쿠키는 몇 개인가요? 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보래요. 그럼 우리 먼저 해야 될 거는 쿠키의 총 숫자를 먼저 구하고요. 얘를 다시 상자 수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쿠키의 개수는 한 판에 14개니까 판수 곱하기 14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도 한번 식으로 써보면, 자, 한 판에 14개고 5판이니까 14 곱하기 5 혹은 5 곱하기 14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7상자에 나누어 줘야 되는 거니까 상자 수로 나눠야 되죠. 그럼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4 곱하기 5 하면은 70 나누기 7 하면 10. 정답은 한 상자에 10개가 들어가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공책 170권이 있습니다. 남학생 16명 있고 여학생 14명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5권씩 나눠줄 거야. 근데 5권씩 나눠줬더니 공책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책이 몇 권이 남겠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공책 개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170권이죠. 여기다가 학생들한테 나눠준 공책 수를 빼주는 방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갈 건데, 자, 그럼 학생들에게 나눠준 공책 수를 구하려면요. 일단 학생의 명수를 알아야 되죠. 16명이랑 14명 더한 전체 학생 수 곱하기 15가 돼야 돼. 5번씩이니까 곱하기 5가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다시 뭐예요?
우리는 학생 수 16이랑 14를 더한 다음에 5를 곱할 건데 이렇게 가로를 안 씌우면 얘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로를 씌워야 됩니다. 자, 그럼 공책 개수에서 이 학생들의 공책 수 요거 빼주면 나머지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러면 공책은 전체 170건이고 16 더하기 14 곱하기 5를 빼줄 거다 라고 했으니까 170 빼기 16 더하기 14 하면은 30이고 30 곱하기 5 하면은 150이니까 빼주면 20. 그러면 남은 공책은 몇 권이냐면 20권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섭씨와 화씨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섭씨를 쓰고 미국에서는 화씨를 씁니다. 영어로 셀시어스, 파렌하이트이기 때문에 C랑 F로 써요. 그래서 온도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온도인데 화씨로 쟀을 때랑 섭씨로 쟀을 때랑. 근데 화씨 77F가 섭씨로 나타내면은 몇 도인지 몇 도씨인지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화씨 온도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섭씨 온도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화씨 온도에서 32를 빼고요. 5를 곱한 다음에 9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있다면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미음이라고 할게요. 미음에서 32를 빼고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로로 씌워줘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 먼저 계산해 버리니까 그죠? 온도에서 32를 빼주고 곱하기 5 한 다음에 얘를 나누기 9 한다. 이게 섭씨 온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식을 써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구해야 될 섭씨 온도는 화씨 온도가 77도일 때 섭씨 온도가 몇 도냐니까 77에서 32를 뺀 다음에 곱하기 5를 해주고 나누기 9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77에서 32를 빼면은 35도이고요. 35도에다가 5를 곱하면 175가 170 35도에다가 5를 곱하면은 165도 9로 나눠주면은 25도가 됩니다. 따라서 화씨 77도를 섭씨로 고쳐둔다면 25도가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25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이 성립하도록 가로로 묶어보세요 라는 거는 우리 어딘가 가로를 쳐줘야만 합니다. 그죠? 16 나누기 4 곱하기 2 더하기 15 빼기 8 했더니 36이래. 자, 그러면 이 맨 앞에는 아무런 가로를 쳐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누기 이 상태로만 얘가 항상 먼저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얘는 필요 없죠. 16 나누기 4는 묶을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16 나누기 4를 먼저 계산할게요. 16 나누기 4 먼저 계산하면 4야. 그죠? 4 곱하기 2 하면 8. 8 더하기 15는 23. 23 빼기 15, 23 빼기 8 하면은 15인데 36이 안 되죠. 그럼 어디를 묶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 꼭 두 숫자를 묶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보자. 4 곱하기 얼마를 곱했는데 36이 나오려면 숫자가 9여야 되겠죠. 4, 9, 36이니까. 근데 여기 2 더하기 15 하면은 17? 17 빼기 8 하면은 9잖아. 그럼 이번에는 여기 전체를 묶어볼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전체를 묶으면 9니까 4 곱하기 9, 36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를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맨 앞에 나눗셈은 어차피 괄호를 묶든 안 묶든 똑같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걸 이용하는 거야. 자, 이번엔 6번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수를 몰라요. 맨날 숫자를 몰라. 여기다 13을 빼고 25를 곱해야 됐는데 또 바보같이 25를 빼고 잘못했어요. 13을 곱했더니 338이 나오더라.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세요. 우리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알아야 돼요? 어떤 수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에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 빼기 25 곱하기 13 했더니 338이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얘를 반대로 가야 되겠죠. 338에서 나누기 13을 하고 25를 더해줘야지 어떤 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338에서 13을
먼저 나눕시다. 338에서 13을 나눠주면은요. 26이네요. 그러면은 26 더하기 25가 되면은 51. 51이 되죠. 자, 그럼 51이 어떤 수고 다시 바르게 계산하려면은 이 어떤 수 51에다가 원래대로 13을 빼고 곱하기 25를 할 건데, 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가로로 씌워줘야 되겠죠? 우리 안 헷갈리기 위해서. 그러면 51 빼기 13 하면은 38. 38 곱하기 25가 됩니다. 자, 38 곱하기 25는 760에다가 곱하기 5 하면은 950이네요. 950. 정답은 950이 됩니다. 휴! 그래서 좀 복잡한 계산 과정이지만 이렇게 거쳐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7번. 이 문제는 지금 계산이 뭔가 잘못돼 있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친 다음에 잘못된 이유를 써볼게요. 꼭 이유를 쓰라고 하네요. 자, 이거 지금 나누기랑 곱하기가 같이 있는데 가로가 안 씌워져 있는 식이에요. 그럼 원래 맞는 계산 결과는 어떤지 한번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72 나누기 4 더하기 16 곱하기 2가 있다면 계산은 원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얘는 잘못됐죠. 여기가 1번인 거는 맞아. 하지만 여기가 2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둘이 더하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가 3번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대로 계산을 한다면 자, 18 72 나누기 4 하면 18이죠. 18 더하기 16 곱하기 2인 32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계산 결과는 50이 되네요. 정답은 50이고, 그러면 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눗셈, 곱셈,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과 곱셈을 먼저 순서대로 해야 한다 정도라고만 써줍시다. 얘는 이대로 계산을 안 한 거니까 틀린 거였죠. 그 다음에 8번. 지민이는 딸기맛 사탕 26개와 포도맛 사탕 3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18개를 동생한테 주었다면 남은 사탕이 몇 개인가를 하나씩. 자, 얘 사탕을 나눠줬는데 18개를 나눠줬대. 근데 18개 중에서 딸기맛 사탕이 몇 개고 포도맛 사탕이 몇 개인지는 몰라. 그냥 합쳐서 그냥 18개를 나눠준 거야. 그럼 우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죠. 그냥 32 더하고 26에다가 딸기맛 사탕에다가 포도맛 사탕 32개를 더하고 18개를 빼주면 돼. 그러면 58 빼기 18이니까 40. 그러면 40개가 남았겠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맨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약속을 있어요. 8 다이아몬드 가로 5 다이아몬드 7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정했어요. 가라는 숫자가 있고 나라는 숫자가 있다면 가 다이아몬드 나를 한다면 가로치고 가 더하기 나 빼기 2 곱하기 3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5 다이아몬드 7은 가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얘를 먼저 계산하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나오겠죠? 이 숫자랑 8을 같이 다이아몬드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5 다이아몬드. 제가 다이아몬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세모로 하겠습니다. 5 다이아몬드 7을 먼저 할게요.
5 다이아몬드 7을 먼저 하면은, 자 그럼 얘를 식으로 바꿔주면 5 더하기 7 빼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12 빼기 10이니까 30 맞죠? 그러면 우리 5 다이아몬드 칠한 게 30이기 때문에 이번엔 8이랑 30을 다이아몬드 하는 거야. 그러면은 8이 앞에 있으니까 8 더하기 30 빼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죠? 38 빼기 38 빼기 2는 36, 36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108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정답은 108이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와봐. 108. 그 다음에 10번 공책은 4권에 2,800원, 색연필은 6자루에 3,300원인데 공책 한 권이 색연필 한 자루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과정을 하나의 식으로 써서 답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네. 자 그럼 한 권하고 한 권을 비교해야 되니까 가격을 권의 수로 나눠줘야 되고 가격을 자루 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공책은 2,800원이니까 2,800 나누기 4 한 거고 여기다가 색연필 값을 빼줘야 돼. 색연필은 3,300원을 6으로 나눈 값이죠. 그죠? 자 얘는 가로를 씌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눗셈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요 나눗셈 먼저 하고 둘이 빼줄 테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2,800을 4로 나누면 700원 빼기 3,300원을 6으로 나누면 550원 5, 6, 30이니까 150원. 그러면 150원이 공책이 더 비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숙제가 좀 나갈 거예요. 여기서 숙제가 나갈 건데 잠시만 여기서 숙제가 뭐가 나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요거 숙제로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숙제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숙제로 나갈 거고 숙제 좀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 숙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 숙제만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문제들은 또 숙제로 나중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조금 짧죠? 여러분이 하도 짧게 해달라 그래서. 삐용.